현재 전국적으로 흐리고 부산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추위가 찾아올 걸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현재 부산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위를 지나고 있는 이 비구름은 점차 북동진하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비는 오늘 오전 9시를 전후에 모두 그치겠고요. 비의 양도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단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은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부산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많이 쌀쌀하진 않겠지만 퇴근길 무렵부터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세력이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5도, 모레 아침 기온은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5도 안팎을 보이며 예년 기온을 훌쩍 웃돌고 있습니다. 단 잔뜩 흐린 하늘 속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는데요. 한낮에도 부산과 양산은 16도, 창원은 14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흐리다가 모레부터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주 중반에는 바짝 추웠다가 주 후반에는 다시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어제 한국당 해체를 주장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부산에선 김무성 의원에 이어서 한국당 내 두 번째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인데 지역 정치권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부산 금정 지역구 현역 의원인 김세연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부산에선 육선의 김무성 의원에 이어 한국당 내 두 번째 현역 의원 불출마 선언으로 당내 3선 의원 중 처음입니다. 김 의원은 불출마 선언에서 거침없는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의원 총사퇴는 물론이고 한국당의 해체까지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당내에서 가장 개혁적이란 평가를 받았던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부산은 물론 당내 다선 중진들에게 큰 정치적 압박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고 김진재 의원의 아들로 아버지 지역구인 금정에서 3선을 한 김 의원의 지역 기반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에서 이번 불출마 선언은 지역 정치권에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남은 임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의도 연구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양산 매곡마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전까지 머물렀고 퇴임 후에 돌아가겠다고 밝힌 곳인데요. 고령의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한적한 산골 마을입니다. 최근 청와대가 내년 예산안에 사저 경호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의 사저 효과로 매곡마을에 개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양산시 매곡마을 입구, 곳곳에 깔끔한 현대식 주택들이 눈에 띕니다. 카페와 식당이 들어서고 한켠에선 신축 공사도 한창입니다. 노령의 어르신 300여 명이 농사를 짓고 사는 조용한 마을 끝자락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자 새 건물이 들어서는 등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사저가 이간에 많이 차도 오고 구경하러 온다고 많이 왔었대요. 옛날에는 일반 주택인데 저가 다 매입해가지고 싹 뜯어보고 이제 새로 짓는 거지. 퇴임 이후 문 대통령이 양산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혀온 데다 최근 별세한 모친 고 강한옥 여사도 안장돼 있어 대통령의 양산행은 자연스럽게 무게가 실렸습니다. 여기에 양산시가 추진해온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국도 7호선과 매곡마을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준공 등 도로 확장 계획까지 맞물려 개발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최근엔 청와대가 내년 사저 경호 예산으로 22억 원을 편성했다는 소식에 토지 매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여기 대이부 여기 그쪽에 매국에 정착한다 이러니까 그거 더 하다. 땅값도 많이 올라 있고.
만 원 뭐 이랬는데 요즘 뭐 200만 원이 되면 없어.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김해 봉화마을이 유명 관광지가 됐듯이 이 조용한 산골 마을인 매곡마을도 지역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해수욕장 입수가 365일 내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해수욕장의 이용 패턴이 여름 중심에서 사계절로 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대책을 여름에만 집중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책은 아직도 없는 상태입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제법 추워진 날씨에도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여름바다하고는 틀리니까 분위기 자체가 겨울바다 조용하면서도 좀 아늑하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처럼 계절을 가리지 않고 해양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기 위해 해수욕장을 찾는다는 응답이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여름 피서철 해수욕장의 이용객 수는 크게 줄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이용 기간이 여름에서 사계절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바뀐 해수욕장 이용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입수 금지 규정이 아예 사라졌고 해수욕장은 365일 입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철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현재의 해수욕장 안전 대책을 사계절에 맞춰 대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부산시 해양수산부에 해수욕장의 사계절 안전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자체적으로 마련하려던 1억 3천만 원의 예산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안전 관련 예산은 관리청 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좀 확보하라고. 주요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해운대구, 수영구, 서구, 사하구, 기장군에서도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이 5개 구군이 마련하고 있는 해수욕장 관련 조례엔 사계절 해수욕장 안전 대책과 관련된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해수욕장을 찾았다가 위급 상황이 생기면 여름철과 달리 그냥 알아서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을 봅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 일대 세계 평화의 숲 들어선다는 제목이 일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시가 유엔기념공원과 대천초등학교 사이에 10,000제곱미터 규모로 세계 평화의 숲을 조성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나무 180그루가량을 심는 게 핵심으로 목 백합나무나 미국 향나무 등을 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숲 조성은 유엔 기념공원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한 걸로 풍부한 녹음을 조성해 주변과 연계된 명소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고가 난 뒤 시민 민원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서 입원했거나 출산한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도 학대당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는데요. 부산의 맘카페 등에서는 같은 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는데 내 아이도 학대를 받은 적이 있는지 수사를 의뢰하고 싶다는 등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올해 연근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부산 수산업의 후방산업도 직격탄을 맞았다는 내용 머릿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고등어 어획량은 4만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만여 톤의 43.6%에 그쳤다고 전했는데요. 부산 공동어시장 위판 실적도 올해 12만 톤으로 30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후방산업의 직접적인 피해로도 이어지면서 냉동창고 보관 물량이 예년 대비 40% 감소했고 물품 회전율도 절반가량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과 울산을 오가는 양산 시내버스에서 추가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소식입니다. 양산에서 부산과 울산 등 외지를 오갈 때 내는 시내버스 시계외 요금이 23년 만에 폐지됐다는 건데요. 시계외 요금이 없어지는 곳은 양산에서 부산 동래 명륜, 부산 덕춘과 구포, 양산에서 울산 언양과 울산 터미널 등에 이르는 14개 노선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주요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제2단계 스마트팜 개소식이 오후 3시 부산 경상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지역 공동체가 주체가 돼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스마트팜은 농사기술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만들어진 지능화된 농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산 청년 파란 일자리 사업 하반기 기본교육이 오전 10시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이해와 지역 공동체, 사회적 경제에 관해 총 7시간의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요즘 남해에서는 가을 태풍을 이겨낸 시금치 수확이 한창입니다. 해풍을 받고 자란 남해 시금치는 저장성이 뛰어나고 단맛이 강한데요. 이 추위가 시작되는 이맘때부터가 제철입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남해군 설천면 바닷가 언덕. 따뜻한 햇볕과 바닷바람을 받고 자란 시금치가 싱싱한 초록색을 뽐냅니다. 추위가 시작되는 이달 초부터 시금치 수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9월 말과 10월 초에 태풍이 지나갔지만 지난해보다 피해가 적어 작황이 좋습니다. 남해 시금치는 미네랄이 풍부한 해무와 해풍을 맞고 자라 뿌리부터 줄기까지 영양분이 고르게 퍼져 당도가 높고 저장성도 뛰어납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질수록 당도가 높아집니다. 뿌리 부분이 얼어가지고 얼었다가 녹았다가 자꾸 되풀이 하면은 이게 단맛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른 아침 시금치 경매장이 전국에서 찾아온 상인들과 낙찰가를 부르는 경매사의 소리로 시끌벅적합니다. 노지에서 무농약으로 키우는 남해 시금치의 평균 단가는 1kg에 2,200원 선으로 평년과 비슷합니다. 태풍이 오고 난 뒤에 파종했기 때문에 병해충도 오래 없고 분질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남해군은 시금치 가격 안정을 위해 판촉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내년에는 농산물 유통을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수출 또는 국내 유통에 대해서 전담 인력을 배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 판매는 우리 군 행정과 농협에서. 남해에서는 4,400여 농가가 958헥타에서 시금치를 키워 매년 200억 원 이상을 판매합니다. 찬바람과 함께 시작된 남해 시금치 수확은 겨울이 끝나는 내년 2월과 3월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남극과 북극, 사하라 사막과 아마존 밀림까지 말만 들어도 놀랄만한 전 세계 극지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20대 청년 박태훈 씨인데요. 아프리카에 우물을 기부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하루 수십 킬로미터씩 극지를 뛰어다니고 있는 마라토너를 만나봤습니다. 생생 인터뷰 현지호 기자입니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과 몽골 고비 사막, 남극과 북극. 28살 박태훈 씨는 전 세계 극지를 찾아다니며 하루 40에서 80km씩 달리는 극지 마라토너입니다. 맨 처음에 간 그 대회는 칠레 아타카마이고 거기서는 이제 지구상 기상 관측 이래 단 한 번에 비도 오지 않은 매우 건조한 사막입니다. 그 소공 사막이며 6박 7일 동안 그 가방에 이제 10kg 정도의 이제 물건을 일주일 동안 먹을 식량을 메고 생존하는 대회이며. 아프리카에서 일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키워왔고 30살 전에 우물 기부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세웠습니다. 20대 초반 친구들이 한창 취업 준비로 바쁠 때 극지 마라토너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4학년 1학기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취업에 바쁜 시기이고 전부 다 취업이나 스펙 쌓는 데 열중하고 있을 때인데 고등학생 때 다짐했던 걸 이제 지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꿈과 열정의 크기만큼 그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항공권부터 참가비까지 수백만 원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마라톤을 시작하기도 전에 극한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참가비는 내가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하루 17시간씩 오전에는 그 일용직 그 건설 근무를 하고 오후에 저녁에는 새벽 3시까지 야구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달 동안 700만 원이라는 돈을 모으게 되고. 극지에서 맞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지만 기부라는 목표만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모든 도전 자체가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매 순간마다 찾아오지만 이런 도전을 계속 하게 되는 이유는 그 완주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우물을 이제 기부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목표 하나에 이제 계속 도전하게. 지난 7월 몽골 고비 사막 마라톤 대회에 나가 8일 만에 250km를 완주한 그는 내년 계획에 벌써부터 가슴이 떨립니다. 내년에 열리는 아마존 대회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우물을 기부를 하나를 더 할 것이고 그해 11월에 열리는 마지막 대회인 남극을 통해서 온전하게 제가 이제 학교를 기부할 수는 없지만 그 일부 금액을 이제 기부를 해서 아프리카에 조그마한 학교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평생 우물 100개를 기부하는 게 박 씨의 목표. 허황된 숫자일 수도 있지만 노력만 한다면 불가능하진 않다는 게 그의 믿음입니다. MBC 뉴스 현주입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어제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안양 KGC 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86대 73으로 승리했습니다. KT의 양홍석은 40분을 모두 소화하며 23.7 리바운드를 올리며 맹기를 떨쳤고 바이런 멀린스도 21.16 리바운드로 골밑을 든든하게 지키며 쌍끌이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로써 KT는 4연패를 끊고 6승 8패를 기록하며 8위를 유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PK 지역 의원들이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조속한 검증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의원들은 이 총리에게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검증을 신속하게 마친 뒤 결론을 내려줄 것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면담은 김영춘 의원이 지난 13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결정한 뒤 이 총리에게 직접 요청해 성사됐습니다. 부산시가 영도구 하리항을 지방 어항으로 지정하고 해양관광 복합형 어항으로 본격 개발합니다. 하리항은 해상 낚시터를 갖춰 다양한 어촌 체험이 가능해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지만 어선 계류 시설과 방파제 등이 노후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소규모 비법정항이어서 개발이 어려웠고 이번에 지방 어항으로 지정 고시되면서 개발을 위한 시비 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시는 앞으로 하리항을 해양관광과 다양한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 복합형 어항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고용노동부와 일자리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6,300명의 취업과 창업 지원 성과를 낸 걸로 집계됐습니다. 일자리 르네상스 사업은 청년층과 고용위기 업종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국시비 135억 원이 투입됐고 특히 올해에만 32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2개 프로젝트와 6개 전략, 10개의 단위 사업에서 2,000명의 일자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시청 소회의실에서 이런 성과를 공유하는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부산보훈청은 어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제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 여성 독립운동가 박차정 의사의 둘째 오빠인 고 박문호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했습니다. 박 선생은 1928년 부산에서 동래 청년동맹과 동래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고 이듬해 중국으로 건너가 비밀결사에 가입해 상해와 천진 일대에서 활동하다 체포됐습니다. 박 선생이 서훈을 받으면서 박차정 의사와 첫째 오빠 박문희 선생에 이어서 한 집안에서 세 번째 독립유공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위를 지나고 있는 이 비구름은 점차 북동진하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비는 오늘 오전 9시를 전후에 모두 그치겠고요. 비의 양도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단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은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부산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많이 쌀쌀하진 않겠지만 퇴근길 무렵부터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세력이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5도, 모레 아침 기온은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5도 안팎을 보이며 예년 기온을 훌쩍 웃돌고 있습니다. 단 잔뜩 흐린 하늘 속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는데요. 한낮에도 부산과 양산은 16도, 창원은 14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흐리다가 모레부터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주 중반에는 바짝 추웠다가 주 후반에는 다시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